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합방입니다. 예, 제가 우리 유재일 선수랑 제가 그전부터 잘 알아, 사실은. 네, 오래된 것 같아요, 벌써 2, 3년 됐어요. 3년? 3년 넘었어요. 내가 지금 어느 날 댓글 보니까, 네. 유재일 대표랑 같이 좀 하지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둘이 모르는 줄 알고. 네. 그래서, 아닌데? 같이 하면 얼마든지 하는데? 서로 바빠서 그랬지, 그냥. 그렇죠. 통화는 자주 하는데. 네. 네. 선생님하고도 모임도 있었고, 그죠?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이거 비밀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유재일 대표한테 네. 그냥 박선배 불러라. 그것도 싫으면 그냥 뱅선배 불러라. 근데 네, 선생님. 꼭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서 제가 닭살이 돋고 그래서 나는 유재일 대표가 30대인 줄 알았어. 저요? 얼굴이 동안이잖아. 아유, 저 이제 48. 이제 아재라며. 75년생. 글쎄. 93학번. 그 선생 짤 자꾸 쓰면 이제 닭살 돋지. 그래도 이제 저희 93학번인데요, 제가. 이제 선생님은 전설이죠. 네, 네. 전설이신 분이니까. 네, 많은 이게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전설이 걸레가 됐지. 전설의 걸레.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저기 오늘은 네. 유재일 대표는 뭐 자타공인하는 제야의 윤석열 충원을 아끼지 않는 윤석열 지지자로 자타공인돼 있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오늘 유 대표랑 같이 윤석열 정부를 좀 잘글잘글 씹으려고. 안 돼. 아니, 이제 제가 최근에 선생님 한번 이렇게 만나 뵙고 싶다. 이제 약간 그립다. 이게 딱 이주호 장관 임명될 때 네. 선생님이 저한테 문자 보내셨던 거 아시죠? 내 기억도 못해. 네, 뭐라 그랬어? 핸드폰 확인해 보시면 있을 겁니다. 안 돼, 이거! 이주호 큰일 나 그랬지? 큰일 나! 이거 안 돼! 그러셨어요. 네, 이주호는 이주호 장관님 죄송합니다. 이건 이주호는 범죄형이야. 어두워 사람이 딴 계산 속에 돌아가. 네. 그리고 이제 그때. 그래서 근데 뭐 누구를 두고 범죄형이라고 하면 그게 인격모독인가? 아니잖아. 그 약간 그럴 수도 있지. 이 장관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장관님은 천사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그때 이제 그거였거든요. 그 문자가 지금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시민판이 다 돌아서 안 돼! 막 이렇게 막 격앙되셔서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제 또 저는 사법세하고 교사노조가 막 설치는 이런 꼴을 보면서 이거는 이게 진짜 백모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되는구나. 그 사람은 좀 안 되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사람을 그러니까 정통 관료 쪽 있잖아요. 경제나 뭐 군대나 외교나 이런 쪽은 잘 봐. 네. 윤 대통령이.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문화다. 문 최고장관 누구지 모르겠어요. 교육이다. 이러면은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아직. 네. 인생을 어느 한쪽으로만 사는 분 아니야, 그분이. 안 그럼 뭐 전지전능한 거지. 네, 그렇죠. 나는 그렇게 봐요. 선생님도 이제 외교안보 이쪽은 되게 많이 칭찬하시잖아요. 경제정책하고 이런 쪽을 많이 그렇죠. 칭찬하는데. 그거는 거의 100점이야. 외교안보, 통일, 경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인문학적 소양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그걸 조절해 나가면서 뭔가 철학적 원칙을 관철시켜야 되는 영역. 네. 그런 거는 좀. 그 이제 교육이 특별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진영이 빨려 들어가는 게 좀 약간 좀 저는 또 왼쪽에서도 경험을 했잖아요. 왼쪽에서도 이거는 이게 빨려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는 건데 이번에 이제 킬러 문항이나 이런 거에서 그리고 이런 쪽에서 이제 지지자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결국 중도층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성 같은 걸 좀 흐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요번에 이제, 이건 아닌데 했다가 또 이제 몰매 맞았죠. 몰매 맞았는데 뭐 이 정도면은. 누구한테 몰매 맞아? 뭐 사람들한테 왜.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시청자 뭐 기타 등등한테 뭐 그렇다. 왜 삐딱. 근데 저는 요번에는 그래서 한 민주당에서 당한 게 있어가지고, 여기는 그래도 양반이다. 이 정도면. 왜 다른 목소리 내냐? 윤 정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대통령도 킬러 문항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킬러 문항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한 게 뭐가 잘못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요 정도는 뭐 별 스트레스 없이 내가 솔직히 말할게. 윤 대통령님, 이주호가 하는 말이 있으면 그거랑 정반대로만 하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 사람.
내가 이주호 때문에 감옥 갈 뻔한 거 알아? 선거. 네. 교육감 선거 때. 네. 교육감 네. 선거 때 판다 정리해놨는데 이주호가 불쑥 마지막에 튀어들어왔잖아. 심판 보던 인간이. 네. 국가원로회의 네. 그걸로 심판 봤었거든. 그리고 경선 심판 보던 인간이 튀어들어왔다고 막판에. 네. 튀어들어와서 이제 판이 어지러워져야 되니까 네. 거기다 정리되어 있는 박선영을 또 잡아서 올린 거야. 네. 그 둘이서 브루스 땡겼지. 이주호랑 박선영이. 네. 딱 분위기 잡고. 그러니까 뭐 3만 몇 명이 온라인 투표한 이게 황이 된 거 아니야. 그렇죠. 단일화의 노력이 그냥 수포로 그래가지고 돌아간 거죠. 열을 받아가지고 네. 열을 받아서 눈에 뭐가 씌울라 그러는지 네. 회원들한테 네.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건 선거법상 문자 메시지 제한에 안 걸린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무수히 많은 문자 메시지를 네. 회원들한테 반복적으로 보낸 거야. 한 달 반을. 아이고.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악질적인 거지. 네. 그게 위법인지 몰랐다는 그건 변명, 그러니까 법에서 변명이 안 되는 거거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감옥에 실형을 받게 돼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엄청난 변호사를 네. 싹싹 비벼갖고 네. 이제 합리적 가격에 했어. 네. 나한테 합리적 가격. 네. 그 변호사님한테는 그야말로 자선 사업. 하면서. 목표가 뭐냐? 네. 감옥 안 가서. 벌금을 얼마나 줘도 좋은데 내가 이 나이 들어서 실형을 살아야겠냐. 나 그게 누가 시켜서 고발했는지 알 것 같아. 고발장이 굉장히 지능적이야. 네. 그래갖고 그거를 내가 물어볼게. 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보통 선거법 위반이 벌금이 50만 원, 100만 원, 뭐 200만 원. 200만 원 그 정도잖아. 벌금이 무려 400에 나가. 그러니까 실형감이지. 까딱하면 이제 실형이네. 그러니까 실형 안 보내려고 네. 재판부가 이거 누구 이렇게 당락이랑 관계 없는 건데 네. 죄질은 나쁘나 네. 동기는 또 가상하고 네. 그러니까 재판부가 봐준 거예요. 아. 내가 보기엔 감사합니다. 정상참자. 판사님. 감사합니다. 또 나이 들은 이 영감탱이를 저 콩밥 먹여봐야 뭐하냐 그래 재판.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주호라 그러면 자다가도 부드득 이 갈고 일어난다니까. 그게 사고를 치기 시작한 게 이주호예요. 아, 그렇게 되는 거였구나. 그다음 맞장구 쳐준 게 박선영이고. 아니, 저는. 그래서 내가 지금 없는 돈에 음. 한 기천만 원 깨먹었지. 벌금 내고 뭐하고. 아니, 단일화를 깨먹든 뭐를 하던, 그러고 나서 조 의원을 이겼으면 그나마 용서가 돼. 에이, 그래도 용서가 안 된다? 그러니까 프로세스의 문제지. 우리가 법치 프로세스를 어기면 네. 이른바 보수니 이른바 우파야말로 빨갱이보다 아니죠. 더 추잡해. 그러면 추잡해진다. 그래서 난 이주호가 추잡한 짓을 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인격이 추잡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주호가 한 짓이 추잡하다. 그래서 저런 인간을 교육부 장관 시켜놓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두고두고 고생하겠다. 그래 당신 한번 저 인간 써봐. 고생 좀 할 거다. 난 속으로 그랬어. 그리고 단일화판 엎어지고 결국 조 의원이 이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니, 저는, 우리 쪽도 그 교육운동하는 거나 이제 우리 방향성, 뭐 정치 확대 이런 거 쭉 있었잖아요. 근데 이주호 장관은 이제. 아이, 그만해, 이주호 얘기. 나 더 그렇죠. 얘기 나오면 이제 쌍소리 나. 알겠습니다. 아, 그 인간은 내가 언급할 가치조차 없어. 네네. 그랬죠. 아, 진짜로. 그래서- 그냥 그 윤석열 대통령이 눈이 삐어갖고 그런 사람 저기 아주 중요한 교육부 장관 자리 시켰으니까 그 대가는 윤석열이 치르면 되는 거야. 네, 뭐 이제 남은 임기도 많고, 뭐 정책 수정할 여지도 많고, 저는 좀 사각세하고 교사노조가 우파로 인식하고 있는 대중이 많은 게 제일 어이가 없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도 이제 철 좀 들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인생을 그렇게 다채롭게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이 아니잖아. 아니 사시구수. 그 다음에는 뭐 법조에서만 놀고 검사만 했지. 얼마나 단조로운 인생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이 아직 약하죠. 대한민국이 그런 사람을 꿰뚫어 보는 그런 경험을 많이 제공하는 데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나마 그 눈이 있는 게 두 가지 때문에 있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뭔지 알아? 뭐예요? 나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네. 사실을 대학교 3학년 때 붙었다 그러면 얼굴도 안 봐. 아. 그냥 맞받고 끝까지 엘리트. 네. 그 다음에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경기를 나왔다 그러면 얼굴도 안 봐. 아, 경기고등학교 나왔다 그러면? 아. 네, 충안고 나오셨네. 충안고지. 네. 경기 같은 데 나오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 다음에 사실을 대학교 3학년 때 서울법대에서 79학번이면 대학교 3학년 때 붙는 친구들이 한 몇십 명 되지, 한 해. 네. 그렇게 붙으면 또 사람이 아니문이다. 아.
근데 그다 구술을 했는데 내가 잘 가던 그 강 건너집 가서 막걸리 먹고 네. 강 건너집이 그 관악산 그 계곡이야. 네. 거길 가려면 개구멍을 건너가야 돼. 개구멍을. 계곡 밑에 그 학교 개구멍이 있어. 그 네. 개구멍을 기어 나가서 그러면 이제 그 네. 계곡변에 그 막걸리 파는 집이야. 네. 밀가루전이랑. 뭐 거기가 강의실이었다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일단 됐잖아. 네. 그러니까 구수하면서 별걸 다 보고 그러니까 그나마 저 포용력이 나오는 거예요. 오리지널 엘리트 코스 가서는 안 나와. 오리지널 엘리트 코스 같은 사람들이 표현력이 없다. 그거는 특히 경기 서울법대. 네. 이회창 봐봐, 이회창. 주변에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아, 내가 평생에 평생에 나의 그 행운이 뭔지 알아? 내가 그거 진짜 내가 박정희 대통령 존경해요. 뺑뺑이로 만들어갖고 나 경기를 안 갔잖아. 아. 내 주변은 다 경기인데. 네. 그래 놓으니까 경기 출신이 어떤 문제인지 알겠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경기 나오신 분들 용서하십시오. 네. 73회부터는 용서됩니다. 72회까지는 아닙니다. 광주일고도 똑같아. 광주일고 나한테 몇 번 맞을 뻔했지. 광주일고도 그런 게 있어요. 가면 이제 뺑뺑뺑이 아니에요. 아니야. 이제 내가 일고 22회랑 동기거든. 21회인가 22회랑 동기인데 내가 호남인 줄 알고 좀 이제 좀 알만하면 내가 이렇게 탁 집어서 자네 몇 개인가? 야, 이 씨발 내가 왜 자네야? 야, 이 새끼야 너 나 언제 봤다고 자네야? 그래가지고 몇 번 싸웠어. 일명 이게 이제 KS 세대. 뭐 아, 나 그 자네 몇 개인가? 자네 몇 기인가? 그 몇 기면 그냥 다 그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뭐 다 어디 사장 가고 뭐 이런 게 그러니까 한동훈이 엘리트 코스인데 좀 귀엽잖아. 네. 그 뺑뺑이 세대라 그래요. 네. 현대고등학교. 거기 또 현대야. 네. 그 파라군. 조금 있으면 LG고등학교 듣겠다. 아, 선생님 그 윤캠프에 초반에 영입 제한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영입 제한 비슷한 건 있었는데 네. 아, 내가 내 동지들이 나도 탄핵 때문에 감옥 갔고 전부 탄핵 반대한 사람들이잖아. 네, 그죠. 가오가 있지 내가 거길 어떻게 가. 아니 내 최병국 이런 건 괜찮아. 내 동지들이 뭐가 되냐고. 네. 그러니까 내 동지들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재명 윤석열 구도 간다는 걸 알았으니까 네. 저건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저 사람이 탄핵 칼잡이였건 안 됐건 간에 네. 저 사람이 집권해야 된다라고 일찌감치 마음을 정했어. 네, 그래서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그게 벌써 내가 10월 뭐 9월 그랬잖아. 일단 빨간 반스가 아니잖아 윤석열. 그 빨간 반스. 빨간 반스 뭔지 알아? 그거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홍준표 빨간 반스 사건인데 저기 홍 시장님 혹시 아니면 연락 주십시오.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점쟁이가 홍한테 당신은 빨간 반스를 입고 다니면은 대권이 붙는다 그랬대. 네. 그래갖고 홍준표가 이제 빨간 반스를 입은 거야. 네. 근데 요새 그 골프를 치러 갈 때 이번엔 또 골프 가지고 사고 났잖아. 네. 여름이니까 바지가 하얀 바지인데 얇잖아. 네. 그러니까 바지 안에 빨간 반스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나는 홍준표 그러면 빨간 반스 이렇게 돼. 그 이름에 또 성씨가 홍씨셔서 그 빨강 그거 이제 그리고 레드준표 이런 것도 있는데. 홍준표 그러면 두 번째 그러니까 가짜 수산업자. 가짜 수산업자 빠져나가셨잖아요. 빠져나갔지. 네. 난 알아 그 사정 알아. 네. 네. 그리고 더 얘기하면 이제 인격모독이 될 텐데 가짜 수산업자랑 같이 배석한 여성까지 알아 내가. 그 3인 자리에서 나는 그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홍준표 무슨 무엇보다도 자체 핵무장. 난 자체 핵무장 주장하면 또라이 바보든지 간첩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 일반인은 돼. 일반인들은 소박하니까. 그렇게 이제 윤석열 파였는데 그거 말을 못 하잖아 우리 지지자들한테. 그 나같이 그렇게 복잡한 심사 가진 사람이 있겠어? 저거 탄핵 칼잡이 저 박 대통령 칼질한 인간 뭐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그 지지자들 그런 사람들이랑 엊그저께까지 같이 밤새 데모하고 그랬는데 그건 입 짓고 그 다음에 바로 캠프 가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성정이 거칠어서 캠프에 안 맞아.
아니 전직 장관 할배한테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재떨이 집어가지고 던지면서 이런 개새끼야 넌 나가서 이 새끼 평생 가방 못 지나해라 뭐 이래버리면은 네. 그 사람도 안 좋고 나도 안 좋고 네. 그렇죠. 또 윤 후보한테도 안 좋고 네. 그러니까 안 맞는 자리야. 네. 보입니다. 아니 그래도 아니 설마 그러지 해서 이렇게 말을 좀 해줘야지. 아닙니다. 아니 능이 그럴까? 네, 보입니다. 강대강이 충돌하는 게 보입니다. 아니 윤은 그렇게 강한 사람 아니에요. 외유내강일 거예요. 네. 겉으로는 안 강할 거예요. 그 바둑이 네. 수가 높아서 네. 그래서 안 갔어요 그때. 홍은 아니고 그때 이제 윤은 윤 찍어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셨지만 캠프까지 가는 건 이거는 여러모로 아니지. 네, 나 자신에도 안 네. 맞고. 네. 그러셨던. 그리고 이제 그 언제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7월 달인가 그 싱하 그 저기 중앙일보 나오고 그럴 때. 그때 이제 윤 주변에서 뭐 이제 김종인이가 바람을 넣어갖고 아 입당 천천히 해도 됩니다. 뭐 이런 제가 말 전해지는 시켜서 그 말이 전해졌는지 몰라도 거기 그 국힘이란 데가 그 사람 그냥 찜쪄서 껍질 벗겨 먹는 데기 때문에 빨리 입당해갖고 말뚝박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진다. 아, 그거 진짜 제대로 보신 것 같아요. 말뚝 박아야 된다. 거기는 험한 놈들이거든 그거. 그렇죠. 그거를 이준석이 저는 그거를 이준석, 김종인이 천천히 해도 된다고 그런 입장이지. 그래서 천천히 하면은 너 왜 늦었냐 그러고 이제 안 받아주는 사람들이거든 그게. 그렇죠. 덫을 그렇게 놓은 거거든. 이준석, 김종인 두 사람이 그때 야, 이 사람들 봐라. 저도 절레절레 좀 많이 했죠 그 과정에서. 이 정치판이라는 게 참 온정주의라는 그거는 멍청한 짓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비정한 데죠. 진짜 비정한 데다 여기는. 진짜 비정 그 자체. 근데 그 비정 그 자체인 곳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이게 직접 어떤 그 감나라 배나라 내지는 이런 제도권 정치에서 참여하시고 이런 거와 거리를 계속 두시잖아요. 거리를 두죠. 왜 그러냐면 둘 중에 하나더라고. 제도권 정치를 해보면 그 비선이라고 표현하잖아. 뒤에 안 드러나는 브레인을 하면 내 의도랑 달리 공은 따로 가요. 신의 룰을 먹어서. 내가 그 말을 해주지 않았어. 비선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려면 직을 맞고 들어가든지 빠치를 달아야 돼. 근데 내 기질이 제도권에서 직을 맡을 기질이 못 돼.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서 무슨 브레인으로 뭐 이렇게 코치하려고 들지도 않아야 되고 직을 맡으려고 하지도 않아야 되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다행히 그런 건 아는 거야. 안 그러면 추잡해졌을 거야. 제가 지금 선생님 그 말 그대로 따라하고 있잖아요. 그 전부터 내가 그랬잖아. 둘 중에 하나지. 그게 없다. 그리고 그게 답답해 죽지 막 이렇게 막 뭘 하려고 의지가 되면 이 매정하고 비정한 곳에서 내 속만 답답해지지 무슨. 그렇죠. 그리고 그 비선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성격상. 근데 나는 아니더라고. 저도 아닌 것 같아요. 복장 터지더라고. 저도 복장 터져서 못 복장 터져. 그리고 이게 그 비선 역할을 잘하려면 충고가 너무 날카로우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예리한 칼을 갈아서 상대방한테 주면 안 돼. 좀 적대시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어린애가 칼 잡고 사고 쳐. 상대가 나한테서 충고를 받을 정도면 이게 안 도는 거야. 나에 비해서. 그렇지. 근데 내 머리에 맞춰서 칼을 예리하게 정성 들여서 깎아서 주면 그러면 너 걸 휘둘러서 사고 친다고. 나 그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90년대에는 비선을 좀 했거든. YS 때. 벌써 그게 한 30년 전이다. 좀 표현이 좀 거칠지만 전향하고 얼마 안 되셨을 때. 그렇지. 87년에 전향했으니까. 선생님, 동구 사태 보시기 전에 전향하셨어요? 나는 6.29 때 전향했어. 야, 여기서 더 가면 피바다인데 자식들아 이거 하냐? 나 그때 수배 중이었는데. 선생님 수배 언제 풀리셨어요? 나는 저기 지원의회잖아. 셌지. 그래가지고 88년도 9월 달.
88년 9월달. 야, 그 올림픽하고 그 화해 무드일 때. 그렇죠. 그러니까 수배도 그냥 못 풀었어. 네. 가서 3개월 있었어. 3개월 가가지고. 근데 한 대도 안 맞았지. 어. 그래 풀어주기로 이미 결정이 돼 있는 데다가 네. 맞는 게 왜 맞는 거겠어. 네. 자기들이 아는 것과 틀린 거를 얘기하니까 맞는 거잖아. 뭐 네. 캐내려고. 네. 근데 나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미 그때 공범들이 다 재판을 받았어. 네. 재판정에서의 진술과 맞춰서 진술하면 되는 거야. 어. 뭐 새로운 게 태어나면 골아파. 네. 새로운 게 태어나면 그때 잘못 수사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다시 해야 되고. 난 보강 수상해야 나는 되고. 재판소 진술서 이만큼씩 쌓아놓고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읽고 대답하고. 읽고 대답하고. 아, 안기부에서. 선생님은 되게 빠르셨구나. 네. 대부분이 그래도 그 동구 일명 우리가 말하는 PD들도 동구 무너진 거하고 나는 그거까지 보고 넘어가지 않아요? 나는 이게 좀 이상해갖고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ML주의에 나보다 더 빠삭한 놈이 드물어. 네. 근데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인이 아니야. 신앙인이 아닌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냥 죄송합니다. 저기 돌아가신 전 대통령님. 이때 그냥 전 대통령님 우리 이름만 얘기할게요. 이거 들고 전두환 대가리 찍어서 피나면 되는 거야. 그 피나서 6.29 됐네. 여기서 더 가면 혁명인데 피바다인데 야 그만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고립됐다니까. 수배 중일 때. 다들 그때 혁명을 포기한다라는 건 다들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안 된다 그럴 때야. 근데 나는 야 미쳤냐. 여기서 더 가면 피바다인데. 이게 진실이 아니잖아. 이거 그냥 이론이잖아. 이거 가지고 죄송합니다. 전 대통령 내가 존경해. 여기서 그냥 세 글자 맞게. 이걸로 전두환 대가리 찍어서 피나면 됐다. 이제 군부가 이제 내려놨다. 이제 그걸 이제 그 남미에선 훈타라 그러잖아. 대한민국 이제 훈타로 안 간다. 타협된 거다. 내려놓자. 그 말했다가 고립당했다니까.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그렇지. 나는 나 거의 선배 없죠? 나 선배 없는데 동기 중에 못된 동기가 나중에 나 그 새끼 진짜 주 박을라 그랬는데. 나한테 무슨 어디 나와서 그 저기 뭐 재판정에서 증인서래. 아니야 같이 하재. 저거였어. 무죄. 내가 그거 했으면 몇 억 받았어. 그래서 야 나 그거 유죄야. 내가 왜 무죄 신청하냐. 재심 청구. 이것도 뭔 얘기인지 알겠다. 항림 때 항림 사건 재심 청구를 안 했어 내가. 우리 빨갱 운동한 거 맞잖아. 뭐 조금 저기 거기에 뭐 좀 있을 수 있어도 야 그거 왜 재심 청구 안 해? 나 유죄 맞아 임마.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 했거든. 근데 나 혹시 나 너희랑 너희를 재판장에서 막 공격하기 싫으니까 나 증인도 부르지 마 그랬다고. 이놈이 내 동신데. 내 눈 똑바로 보면서 뭐라는 줄 알아? 너 이 새끼 집에 들어갈 때 조심해. 이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알지. 나도 문제 알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야 이게 지방을 만한 놈이 까부네 내가. 누군지 알 것 같아. 민주당 쪽 국회의원이고 뭐 아이고야. 어쨌거나. 네, 그럴 것 같은데. 별일 다 겪었지 뭐. 참.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 대통령 보고 사람 눈은 삐었다고 말할 자격이 없어. 내 주위도 천지 삐까리 다 그렇게 눈 삐어서 이상한 놈들인데 뭐. 아무튼 이주원 잘못 뽑은 거야. 고생 좀 할게 장관. 그렇죠. 자, 근데 그 윤 대통령 외교안보 통일은 어떻게 생각해 우리? 그 윤 대통령 외교안보 통일은 어떻게 생각해 우리? 저요? 저는 기본적으로 늘 그거 전 정권 때 제가 막 중국 애들 캐고 다녔었잖아요. 거의 약간 미친놈처럼. 삼합해서 칼 안 맞았어? 그러니까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 조용히 하면 죽을 거고 떠들면 오히려 더 안전할 거다. 막 떠들고 다녔잖아요. 그랬지. 뭐 이거 지금 막 그거 별의별 얘기 다 하고 저 새끼들 이상한 데서 폴덤바 운영한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다니고. 그다음에 온라인 서버, 도박 서버 저 새끼들이 관리하고 뭐 이런다고 돈 세탁소 애들이 다 해준다고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다녔잖아요. 뭐 그런 입장에서 대통령이 되고 이런 외교 정책을 하는 건 전 이런 외교 정책 아니었으면 전 죽었죠. 저는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본인한테? 제 기준으로. 나는 대한민국에 그런 면에서는 대한민국을 구한 사람이야. 네. 뭐 9세까지도 모르겠고 네. 구국자는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이재명으로 갔으면 완전 이건 종중이죠. 네. 완전 종중이지. 이재명 가면. 그러면 이제 중국이 이제 욕심을 내. 네. 그러면 미국은 또 뱉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네. 미호샤이만 말이 맞다고. 그럼 한반도에서 전쟁 터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중국이 딱 봐서 자기들 한판 할 것 같거든. 네. 더 욕심내서 더 문다고. 그리고 이게 제한전으로 갔을 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핵 쓰지 않고 육상병력으로 했을 때 그 소모전으로 갔을 때 안 하지 그걸. 네. 그걸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중국이 시비를 거는 거야. 네. 군 통수권자가 이재명인데, 그렇지. 그러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뭐로 가도 이득이지 중국 애들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그 위기를 아니까. 네. 그러면 이재명을 본선에서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네. 한미동맹을 끌고 나갈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빨간 반스랑 자체 핵무장은 아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 바램은 네. 그 FBI 국장이 와서 네. 윤석열 만났었죠. 만났잖아. 문재인 때. 이제부터 내가 이제 소설이야. 네, 소설이요. 네. 이미 대선급 주자면 미국이 와서 붙어.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 미국에 누구 건 있고요, 뭐 있고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믿냐? 네. 그렇죠. 근데 FBI 국장이 와서 쪽지 하나 주고 가면 어때? 믿죠. 믿을 수밖에 없지. 나중에 그랬을지 않을까라고 내가 소설을 쓰게 됐어. 네. 그렇죠. 그때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DEA 같으면 내가 이해가 가거든.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수사기관이 중첩되는 부분이 마약이에요. 네. 마약이죠. 그러니까 마약 드라그 인포스먼트 에이전시 마약 단속국 거기서 왔으면 이해가 가는데 FBI가 왔단 말이야. 네. 그건 좀 얘기가 다르거든. FBI는 굉장히 정치적인 조직이에요. 그렇죠. 무지하게 정치적이라고. 해외 공작은 안 하지만 국내 정치. 국내 정치는 다 하지 거기서. 네. 근데 거기서 그쵸. 그때 저도 그거 되게 좀 특이한 경우야. 특이하게 봤어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그 양반이 뭐 나라를 중국 식민지 되는 거에서 구했지. 네. 구하고 있지 지금도. 근데 인정. 대한민국 보통 사람들이 음. 이게 그 정도급 역사의 변곡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인식들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제 주류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안 해서 그런가 아니면은 지식인들이 지금 이게 그 두 이유 다예요. 다예요. 그러니까 패권 전쟁에 대한 거나 역사적 변곡점 그러니까 이게 역사책에서나 있는 일이지 지금 이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본하고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는 뭐 구한말 이런 거랑 비슷하게 지금 중국하고 끼어 있고 민주당이 친중파라는 얘기 있잖아요. 저도 민주당 시절에 그거 음모론이라고 생각했고 공격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더불어중국당이라고 부르잖아. 네. 사실 더불어중국당에 더불어민주당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국힘 사람들 상당히 많은 거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막 문재인이 그런 공격 당할 때 그걸 디펜스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친중이냐. 근데 이제 이 형들 비즈니스 하는 거에서 기겁을 하겠는 거예요. 비즈니스. 이거 중국 끼지 않고 비즈니스가 안 되네? 그래서 제가 이건 이데올로기나 모대의 차원이 아니라 이건 돈이다. 돈하고 비즈니스로 연결돼 있다. 그리고 저렇게 와이를 먹었으면은 저렇게 편의를 중국이 봐주면 당연히 저거 중국이 저렇게 공짜로 할 일이 없는 놈들인데 전 거기서 어떻게 보면 개안을 했죠. 김여정이가 네. 대한민국 만들어지고 나서 75년 만에 네. 남조선 괴뢰도당에서 대한민국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잖아. 네. 그러면 이제 망한 게 뭐냐면 이제 북한 간첩망이 망한 거야. 고천망이. 왜냐하면 그건 메시지가 뭐냐면 야 너희 골 아프니까 빠져. 우리가 미국이랑 직접 얘기할게. 그 소리야. 아하. 한국에 겁나니까. 네. 한국 겁나니까 빠져라. 우리 너희 적대할 생각 없다. 빠져라. 우리 미국이랑 직접 듣게 그 소리거든. 그러면 이제 한번 돌이켜서 우리가 복귀를 해보자고.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서 북한 고첩하던 그 찌질한 사람이 거기 그 찌질이 중에 제일 그래도 세련된 게 석기야. 이석기. 네. 그 나머지는 진짜 찌질하잖아. 북한 주사파 진짜 주사파 찌질이들. 네. 찌질한 사람을 중국의 간첩으로 채용할까? 아니요.
안 해요. 중국은 돈이나 이런 걸로 엮는다고. 전문가들을. 쓰는 방식이 달라. 불쌍해. 그래서 그 고첩을 청산하시고 싶으신 분의 연락을 바랍니다. 뭐 이런 말 하고 싶더라고. 인생 뉴 챕터를 열어드리겠습니다. 기순자놈 환영. 아니, 그 귀순자도 아니고 직업 이적자. 직업 이적자. 참. 지금 저도 한 진짜 5년 동안 겪은 일 생각을 해보면 맨 처음에 그냥 정치평론하고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다가 뭐야, 뭐 특히 2018년 그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 감당이 안 되겠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스케일이 커?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왜 내 주변에서 터지기 시작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소시민으로 살다가 그냥 유튜브 틀고 정치평론 몇 개 하고 선거 때 문바나 했는데 그게 내가 진짜 섣불지고 불구덩이에 들어온 거구나. 그렇죠. 그때부터 그냥 밤새도록 공부하고 찾고 이게 지금 뭐야 내 눈앞에 벌어지는 게 해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 그 이른바 보수는 네. 그러니까 저쪽이랑 다른 게 뭐냐? 네. 자기들 족보에 없으면은 그냥 눈을 감아버리잖아. 네. 그러니까 거래를 안 하지. 네. 저쪽 애들은 족보에 없는 개족보인데도 잘한다고 와서 격려해 주잖아. 네, 그렇죠. 격려 좀 받았을 거 아니야?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지. 이제 가장 웃긴 게 많은 근데 개족보야. 개족보지. 그러니까 출세 못해 거기서. 아니 거기서 되게 웃긴 게 그거였다니까요. 제가 이제 어디 와서 외대 나왔냐 그러면 그러면 일단 다들 그걸 확인을 해요. 동부연합. 네, 석기 라인인가를 확인을 해요. 아닌데 나 걔네들 되게 싫어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찬밥이지. 찬밥이지. 꼬이는 거야 이제. 꼬이는 거지. 이제 개족보야. 개족보지.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이석기 찾아가서 이제 충성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족보 생기는 거고. 족보 생기는 거지. 근데 그 짓은 내가 못하지. 여기는 아예 처음에 찾아가지도 않아, 묻지도 않아. 그러니까요. 이쪽 이른바 국힘이나 이쪽 이른바 제도권은 네.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 그래도 거기는 찾아와서 네. 라인 확인하려고 그러잖아. 라인 확인하려고 그러죠. 너무 웃겨. 그래서 여기서 와가지고 여기는 뭐 그러니까 기수가 없잖아요. 뭐 언론고시 기수가 있어, 행정고시 기수가 있어, 사법고시 기수가 있어. 여기는 그냥 고등학교 투명인간 취급당해. 네, 그러니까 뭐 다들 관심이 없고. 여기는 그렇구나. 그냥 개기만 돼 혼자서. 근데 그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민주당한테 엄청나게 당했잖아요.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밀리는데 자기네들이 왜 밀리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건 있었어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와서 물어보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몇 가지 솔루션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좀 대접받는다? 뭐 그런 건데 그러고 나서 선거 끝나고 나고 뭐 이러면 그 다음엔 또 모르지. 나는 우리 유동지가 말이야. 너 경제를. 저 인간 저러고 다니다가 삶 앞에 칼 맞을 텐데. 내가 누구한테도 항상 그래. 야, 유재일이 칼 맞았다는 소식 못 들었냐? 아무튼 잘 지냈어. 네. 중국 애들도 이제 아마 우리 유동재 안 담글 거야. 네. 왜냐면 저 유재일 잘못 담갔다가는 네. 유재일보다 독한 인간들이 10명은 더 생길 거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거 사실 확인을 지금은 이제 제가 얘기했었던 게 몇 가지 사실로 드러나도 이제 그거 이제 다들 공으로 먹기 바쁘고 오피셜하게 유재일 작품이다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러구나 마는데 괜히 담궈봐. 그러면 제가 얘기했었던 거 이런 거 오피셜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더 골치 아프거든. 그렇죠. 네. 그리고 담근다는 걸 실행했을 때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네, 그렇죠. 전 진짜 엔간하면요. 나는 말이야. 엔간하면 안 돼. 네. 국정원이 덮으려 그랬던 살인 사건이 있거든. 네. 문재인 정부 때 기억해요? 네. 어떤 거요? 잠실에서 중국 국적자가 네. 한 명이 아파트에서 숨졌어. 네. 그런데 그걸 주변에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왔어. 네. 그다음 국정원이 왔어. 그걸 덮으려 그러다가 경찰 쪽이 있어서 불 꺼졌다고. 아직도 국정원이 그거 설명 안 해. 네.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네. 그때 독약 앰플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무시무시한 차원의 힘이 존재해.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중국의 이제 그 여러 가지 특수 요원일 텐데 그걸 어떤 제3의 손이 그냥 밟아버린 거라고. 네. 그렇죠. 국정원도 아닌 제3의 손이. 네. 그러니까 어딘지 몰라도.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의외로 안전할 수 있어. 네. 그러니까요. 막 떠들어. 그러니까 제가 교훈을 얻은 게 예. 내가 뭐를 알고 있다라는 거를 누군가 안다. 그건 금방 감지가 된다. 그랬을 때 내가 떠들어야 안전하다. 한다. 안전하다. 좋네. 네. 예. 닥치고 있으면 죽으려고 기쓰는 거다. 그렇지. 그리고 이미 그 선을 넘어버렸다. 이미 넘었다. 넘었다. 쟤는 됐더라. 없애도 얻는 게 없어. 그리고 어차피 쟤 하는 거 보면 제도권에서 거물대긴 글른 애다. 중국이나 이런 애들은 그게 있어. 네. 그러니까 걔들은 인생을 그렇게 살잖아. 제도권의 위치를 보잖아. 네. 그러니까 제야의 인플루언스라는 거는 네. 걔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 족밥이죠. 그렇지. 지읒밥이잖아, 지읒밥. 그러니까 제에서 우리는 내가 그래도 인플루언스가 좀 있어. 제가 좀 인플루언스가 있어. 이래도 걔들한테는 그게 실감이 안 돼. 네. 제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거야. 걔도 아직 보면 입신양명이야. 그냥 당직, 뭐 국가직, 뭐 이렇게. 아직 보면이 아니라 그게 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산당 인민해방군 조직의 사다리. 예. 그게 우주야. 네. 자기들 우주. 기어 올라가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그게 존재의 이유지, 존재의 이유.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게 네. KT나 한전 네. 이런 그 몇만 명급의 회사들 있잖아. 네. 거기서 이제 그 별단다 그러지. 법인 임원까지 올라가는. 네. 그 과정에서의 사람들이 과장, 차장, 부장, 그다음 이사 대우, 그다음 뭐 상무 대우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의 그 결사적인 거를 나는 봤잖아. 네. 그러니 공산당은 그거에 100배, 1000배, 만배씩. 내가 그때 한 말 했거든. 그 한전이나 KT의 그 간부들은 그 회사가 우주야 그랬어. 유니버스. 근데 그 공산당에 대하면 그 사람들은 바깥 세상 다 아는 거야. 식구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동창도 있고 다 그래. 근데 공산당으로 하면 그것도 없는 거지. 무서운 놈들이죠. 난 진짜 선생님하고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주제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수다 떤다 이렇게 수다 떠고 생각하고 온 거죠. 근데 시작하고 이게 만약에 끝이 없이 하면 언제 끝날까요? 끝도 없죠? 48시간. 48시간 안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유재일 선수가 지금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네, 화장실에 더 나왔군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러고 있으면 또 이제 몇 분들 또 와서 둘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어디서 이제 또 강원도 삼천에서도 한 분 오실 분 계시고. 그래도 술 가지고. 네, 그렇죠. 맞다. 이거 라방 때리고 있으면. 둘이 이렇게 한다니까 그 안부를 전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니고. 시멘트 빡빡이가 안부 전한다고 이렇게. 시멘트 빡빡이. 요새 서울에 있지 않나? 그러신가요? 요새 서울에 있을걸? 네. 네. 그렇게 안부를 저는 그대로. 시멘트 빡빡이. 네. 우주에서 시멘트 가루 제일 많이 먹은 우리 후배, 살아가는 후배 계십니다. 네. 빡빡이 후배님 살아계.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선생님하고 저를 둘 다 좋아하는 분들이 많네요. 생각해보니까. 많아요. 우리 거기 우리 댓글에도 보면 가끔 우리 유 대표 거론하는 분들 많아. 그래요? 근데 둘이 이렇게 잘 노는지 몰랐지. 그쵸. 둘이 따로 하고 네. 나는 이제 글로벌 군사지정학 다루고 여기는 이제 그 국내 정치 다루니까 접점이 없는 줄 알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접점이 많았습니다. 제가 많이 배웁니다. 무슨 말씀을? 국내 정치는 내가 많이 배우지. 삼합회도 많이 배우고 온라인 바둑사적인 도박 서버도 배우고. 네. 온라인 그때 막 제가 나우누리 사장님 하셨던 분한테 이런 얘기를 아니 이게 지금 온라인 개토가 생기고 있는데 다들 너무 신경을 안 쓴다. 애들 별의별 짓 다 한다고 일진 비즈니스다 막 이러는데. 참. 어떻게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 이런 식으로 마약 잡고 도박 잡고 이게 우리나라는 마약 도박이 다 외교안보 통일이라는 관계 있잖아요. 그렇죠. 또 북한하고 중국을 빼놓고서는 이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정권이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중국 마피아가 하고 있는 온라인 도박 단속하겠어? 자기랑 바로
그 저기 성남 있을 때 아삼육으로 지내지 않았나 그쪽이랑? 그렇죠. 그런 편일걸? 걔네들이 그래서 이름도 외우기 쉽잖아요. 성남 이준석. 걔가 했었던 게 차이소예요. 차이소. 차이소가 뭐냐면 차이나의 물건으로 다이소를 한다. 거기 그 오프닝 행사에 김혜경하고 이재명 가가지고 사진 찍히고 다 했잖아요. 그리고 걔가 그 샤오미 총판 했고 그 불법 도박하다가 추징금 몇십억 단위 이렇게 먹었던 애고 몇십억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로 중국 공산당의 뒷배를 봐주고 있는 중국 지하 조직하고 연결돼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고 보이는 그렇지 인맥들. 그렇지 않으면 샤오미 총판을 누가 줘? 그리고 그 중국의 이런 각종 다이소 같은 그런 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 걔가 다 비즈니스를 뚫었다고요? 샤오미 총판하고 그러면서 불법 도박. 그리고 걔가 그거잖아요. 은수미 그 차량 제공해 준 것도 그게 이제 그 회사가 코마 트레이드에서 코마가 이제 속설에 아마 코리아 마피아 이렇게 줄여서 코마 트레이드 이렇게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차이소, 그러니까 업체를 여러 개를 한 거예요, 그 친구가. 그쪽에서 부동산도 어마무시하게 인수하고 그랬지. 그리고 이제 그 집단에서도. 그러고 이제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그 마피아 지하 경제랑 도박 피해 이런 거가 많이 잡혔다고요. 그렇죠. 그거 이제 계속 잡혀 나가고 있죠. 안 그랬으면 이제 우리도 펜타닐 천국이야. 아휴, 두말하면 잔소리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펜타닐 해봤어? 아이고, 저는 그런 거 거리 그런 것도 안 해봤어. 전혀 거리가. 곡괭은? 예? 곡괭도 안 해봤고. 하나도 안 해봤어요. 떨도 안 해봤고. 뭐 이렇게 인생을 갖다가 너무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 안 그럼 죽습니다. 죄 좀 짓고 살지. 쟤네들이 나는 안 하는 게 이유가 뭔지 알아? 네. 몸이 약골이야. 나 그래서 감방 있을 때 저기 그 마약 향이라 그러잖아. 향 보라색 딱지 붙이잖아. 저기 그 죄수복에 향애들 보고 있으면 야 저것들은 저렇게 강골에 큰 뼈 해갖고 부모가 건강을 좋게 놔주고 나니까 저 자식들 마약이나 빨고 있지. 그 몸이 좋아야 하다. 그렇죠. 몸이 좋아야 돼. 그래서 그런 거 보라지 하면 아니 그 고등학교에가 화장실에서 픽 쓰러져서 펜타닐 패치 붙이고 그 픽 쓰러지는 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이 나라가. 아무나 좀 잡힐 거야. 예, 임계치 넘어가다가 예. 잡았지. 그때 한동훈이가 그러지 않았나? 예. 지금 안 잡으면 못 잡습니다. 지금 안 잡으면 못 잡습니다. 그 한동훈이 말이지. 예. 한동훈이 그런 건 잘해. 그러니까요. 나 딴 건 모르겠는데 예. 그건 잘해.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선생님, 네 이거도 제가 자주 올게요. 그래 자주 와요. 이렇게 그냥 막 수다 떨고 놀지 뭐. 수다 떨고 노는 건 재밌네요. 예, 그러면 우리 네. 인사하십시오 우리. 네. 여기 놀러 와서 제가 여기로는 처음 온 거거든요. 처음 왔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선생님. 네. 자주 놀러 오겠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